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 뭐 엔캠 중앙 첨단 소재 한번 또 살펴봐야 하는데, 자, 오늘 엔캠 65,300원, 중앙 첨단 소재 2,745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뭐 엔캠은 괜찮은데, 중앙 첨단 소재 핸들링을 보면은 정말 너무 더럽습니다. 그쵸? 단기적으로 요 고점 찍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요렇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 자꾸 윗꼬리가 길어요. 그죠? 이 윗꼬리가 너무 깁니다. 자꾸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그 올라간 자리로부터 자꾸 개미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 21선 가까이 끌어올렸다가 결국은 또 다 빼고 마무리가 됐어요. 시초가가 오늘 2,840원이었는데 이 가격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물론 이제 전일 종가 2,710원 위쪽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윗꼬리를 길게 그려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3일 연속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나 싶더니만 오늘은 또 대량 매도를 하게 되면서 오늘 기관 물량들도 나오게 되면서 그 물량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자, 엔캠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65,300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판에 말이죠. 거래량이 또 요만큼이나 들어오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또 상승을 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65,300원. 장 막판에 64,000원 아래쪽이었는데 갑자기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65,3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은 오늘 상승 최고점이 68,300원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 실적 해프닝에 의해서 좀 이렇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때 이제 68,000원 이전의 저점을 지킬 것이냐. 1차 이제 방어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밑으로 빠져 내려오면서 재차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이 돼 버렸죠. 그죠? 저항.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요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65,000원이 이제 2차 지지 라인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65,300원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저항 라인 위쪽에서 마무리가 됐고 결국은 이제 2차 저항 라인 요 이전의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요때 이제 실적 해프닝 이후에 하락 나왔고 요때가 이제 1차 지지 저항 지지선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저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뚫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일단은 뭐 25,000, 2,500원에서 일단은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고 이틀 연속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연속성이 나오지는 못한 것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앞으로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되겠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뭐 항상 여러분들이 좀 꼭 좀 챙겨서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좀 미리 예고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이 예고하는 내용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일이 이제 11월 마지막 일이고 이제 12월 요 첫째 주 1일부터 5일까지 제가 이제 이 영상 촬영할 시간이 사실 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장중에는 또 실시간으로 또 리딩 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오후에 장 끝나고 짬내서 또 영상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일정이 제가 너무 빠듯하게 있어서 영상을 좀 찍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뭐 실시간 지금 이 채널 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채널은 지금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운영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정보들, 뭐 엔캠 뭐 중앙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증시에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드리고 나누는 그러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급변하는 이런 증시 상황들,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면서 이제 이러한 좋은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종목 선별을 또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선별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수익을 만들어야겠죠. 단기가 되었던 장기가 되었던 좀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 요 실시간 텔레그램 채널에서 열심히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좀 못 찍어서 못 올려드리더라도 요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영상 아래쪽에 댓글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들 좀 입장을 하세요. 아직 300명이 좀 채 안 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들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내용 나왔던 게 좀 있었잖아요. 이 중앙 첨단 소재와 엔캠의 이 합작 법인 EDL이죠.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소부장 투자 지원금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서 50% 최대입니다. 최대 50%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리튬염에 대한 이제 생산 공장 이 새만금 쪽에 이제 건설이 저는 뭐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고 본격적인 이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리튬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앞으로 이 실적과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성장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지금 계속 걸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리튬에 대한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은 뭐 명백하잖아요. 그죠? 이제 10만 위안 톤당 10만 위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사실 10만 위안을 좀 뚫어냈었거든요. 그쵸? 10만 2,500 위안까지도 상승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받고 재차 반등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리튬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배터리 기업들의 이 업황 회복 실적에 대한 어떤 회복 부분들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네, 지금 그런 이제 앞으로의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4분기에 이 리튬의 가격 반등세가 워낙에 지금 거세고 강하기 때문에 이 4분기부터는 충분히 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1분 이제 4분기에 이 올해 4분기의 실적 발표가 내년 이제 2월 중순 안에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이제 확실하게 좀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기대를 하면서 가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번에 이제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제조사와 5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이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확장 전략의 파트너로서 채택이 됐다라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연간 7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이요. 5년 동안 총 35만 톤 규모로서 현재 전해액 판매 단가 기준으로 수주 금액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연간 공급 물량 7만 톤은 엔캠의 2024년 전체 공급량의 5만 톤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단일 고객과의 공급 계약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해당 글로벌 제조사는 글로벌 리더로서 생산 기지와 유럽 및 동남아시아 쪽에서 적극적으로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 지속적인 기술 협력과 현지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한 해외 전략 거점의 핵심 파트너로서 채택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2025년 중국 배터리 고객 사양 매출 물량이 전년 대비 150% 성장한 3만 5천 톤 이상, 특히 4분기 월 매출 물량 기준 4,500톤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해액의 핵심이 또 되는 요 리튬에 대한 가격 반등이 결국은 4분기에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를 충분히 기대케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또 뭐 수주 물량을 더해서 뭐 2026년에는 9만 톤 수준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두 개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함으로써 매출은 물론 손익 개선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북미 쪽 이 엔캠 아메리카 실적에 대한 또 반등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할 텐데 지금 미국에서 이 재원 산업이 또 진행한 이런 또 이 뭐예요? 그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지금 소송 그죠? 요 부분에서 이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그림은 뭐 요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라고 해봐야 지금 뭐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만드는 이러한 전기차. 그러면 이제 또 전기차를 만들려면은 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또 이제 뭐 배터리,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전동화에 또 필요한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겠냐? 그러면은 자동차 뭐 부품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죠?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또 필요하고 다 같이 이제 동반 성장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 역시도 이제 뭐 소부장 기업들이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그리고 또 셀을 만드는 셀 3사. 결국은 이제 현대 기아차가 정말 이 글로벌 우리나라 뭐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내수로는 사실 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 나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국내 이러한 또 밸류 체인들이 확실하게 갖춰 간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동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사실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기아 자동차가 지금 평이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기아의 EV6죠. EV6 GT가 독일 전기차 평가 1위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파워 트레인이나 이 주행 성능 등에서 이 항목에서 최고점을 또 받았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이 기아차와 현대차의 어떤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뭐 브랜드 파워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영국의 이제 이 탑기어 전문 매체죠. 자동차 전문 매체. 그래서 영국의 탑기어는 이 전기차 더기아 PV5를 올해 또 이 패밀리카로 또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이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또 하나 보게 된 건데,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뭐 또 하나를 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 자동차 외관의 색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술력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과 이 브랜드 파워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내의 많은 기업들 하나의 어찌 보면 이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 글로벌 점유율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동반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건 사실 어찌 보면 뭐 희망이기도 하고 뭐 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1조 원 전력 거래소 뭐 ESS까지 잡아라. 뭐 배터리 3사는 뭐 경쟁 치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ESS에서는 이 LFP 배터리가 또 주요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LFP 배터리에는 더 많은 전해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튬에 대한 이제 가격 반등이 결국은 이 전해액에 대한 또 판가와 원가가 지속적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효과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매출 역시도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 뭐 ESS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네,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3분기 엔캠의 또 이 실적 해프닝 사건 이후로 사실 걱정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쵸? 5만 5천 원까지도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완전한 바닥 구간이었던 이 5만 3천 원 구간까지는 빠지지 않고 다시금 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대외적인 또 리스크가 발생이 돼서 또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갈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에 이제 이 종가를 일단 오늘은 사실 지켜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을 때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요렇게 또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일단 요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좀 놓고 보도록 할 테니까, 아무쪼록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이 68,000원의 저항, 여기를 이제 엔캠이 언제쯤 뚫어줄 수 있을 것이냐, 요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가면 되겠고요.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참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죠? 자꾸 상승시키고 물량을 자꾸 털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앙 첨단 소재 역시도 네, 다시 한번 크게 갈 수 있다. 그래서 10,000원 이상 사실 목표를 좀 잡아놓고 좀 장기적인 싸움을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상승할 때 이제 많이 이제 거래량이 폭발이 됐는데 사실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단은 매집이 되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뭐 주가가 오전에 강하게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또 윗꼬리 달고 빠져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엔캠은 65,300원, 저기 중앙 첨단 소재는 2,745원.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영상을 찍지 못하니까 요 텔레그램 채널에 여러분들 꼭 입장을 하셔서 단기적인 수익도 만들어 가시고 또 엔캠 중앙 첨단 소재 또 중요한 정보들도 꼭 공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